오늘은 지방아파트 경매로 소액 단기 투자로 돈 버는 방법 또는 낙찰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 이 아파트 경매라는 이 카테고리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초보자 때는 빌라나 오피스텔 투자하기가 상당히 꺼려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세금이라든지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 그런 아파트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매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경매를 하게 되면 경쟁률이 조금이라도 낮은 그런 아파트를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아파트를 봐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추천 물건까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매연수 교육생은 어떤 물건을 낙찰 받았는지 그 이야기까지 모두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방 아파트 볼 때 어떤 물건을 봐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구축 아파트는 하지 마세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1억대입니다. 1억대 아파트지만 실거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입찰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찰받고 나서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돈 들어가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를 볼 때는 신축 나홀로 아파트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낙찰받고서 크게 수리해봤자 도배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임장조사를 할 때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선뜻 초보자들이 입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나홀로 아파트 이거 저렴하게만 받아오면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높은 입찰가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마진을 두고 입찰합니다. 그럼 저희 교육생분들은 이 신축 나홀로 아파트를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익을 보고 입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입찰가 산정에는 6개월치 이자까지도 모두 넣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죠. 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하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신축이 지어지고 나서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소액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고 공동담보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공동담보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가 있겠죠. 최소 2천에서 3천만원 단기 매도했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1층, 2층 그리고 탑층입니다. 많은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절대 사면 안 되는, 잘 안 팔린다는 층수죠. 탑층 같은 경우는 뭐 여름에 춥다, 겨울에 덥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상당히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런 층이죠. 2층은 말 그대로 1층도 아닌 것이, 로얄층도 아닌 것이, 그걸 마음대로 뛰어놀 수도 없는 그런 층수기 때문에 2층도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물건들은 수익을 얼마 정도 본다? 1,000에서 2천만원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익률이 줄어드냐면 대부분 대단지에 이렇게 층수가 안 좋은 층이라도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신축 나홀로 주상복합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중대단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0세대 미만 또는 2000세대 미만 10년에서 20년 차 되는 그런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럼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겠죠. 이런 물건들을 보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높던데 과연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물건들이 낙찰가율이 높은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실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높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 단지는 실제로 실거래가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실거래가가 떠 있어요. 급매나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들은 먼저 팔리고 시세가 조금씩 상승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시세 상승분을 보고 정고점이 얼마까지 올라가 있고 어떤 구조가 제일 잘 팔리는지 그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낙찰받고 잔금, 명도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렸을 때 상승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입찰하신다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번 같은 경우는 너무 고평가를 해서 높게 낙찰 받으면 또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입찰가를 쓰실 때는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이되 보수적일 때는 보수적으로 입찰을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1, 2, 3, 4번을 보셨을 때도 어떤 물건이 수익률이 좋은지 딱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방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시면서 입찰 도전하신다면 5번에서 10번 정도면 무조건 낙찰 받습니다. 그런데 5번에서 10번 입찰하는 게 어려울까요? 일주일에 2번씩 임장 가시고 또는 한 번씩만 임장 가셔가지고 입찰을 도전하신다면 한 달에 4번이나 입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2달이 안 되면 3개월까지도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만 몰입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몰입을 안 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그리고 남을 탓해요.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었구나, 경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인생 역전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경매를 해서 꾸준하게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프로세스를 다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나만 낙찰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내 형제, 그리고 지인들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매는 한 번만 내 것으로 만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입찰 도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실제 어떤 물건이 낙찰받을 수 있는지 추천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아파트 어디에 있는 물건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8331번입니다. 아파트 물건이고요.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SDI 프라임 아파트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개인정보 때문에 지어졌지만 17층 2호입니다. 대지권은 4.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84제곱 25평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단기 매도해도 건물분 부가세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감정가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4억 2천만원. 3차에 지금 진행 중인데 2억 580만원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반값까지 떨어져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밑으로 볼게요. 24층 중 17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2021년입니다. 5년차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준신축보다는 신축에 가깝다. 그러면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낙찰받고 손댈 것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금이 줄어든다 라는 점이죠. 밑으로 보니까 임차인 현황 볼게요. 곽땡땡님이 지금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2024년 7월 17일 그리고 말소 기준일이 2024년 6월 4일. 후순위 임차인이지만 해당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 3천에 50만원, 그러니까 이 보증금 3천만원은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를 우선하여 변제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최대 2,800만원까지 우선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200만원만 받지 못하고 나머지 2,800만원은 모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은 200만원 덜 받기 때문에 명도가 어려울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월세 50만원에 대한 금액을 아마 지불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200만원 정도는 이사비로 좀 챙겨드리면 명도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소액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보증금이 너무 낮게 잡혀있는 경우는 이사 갈 데가 없어서 명도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등기 이전 시에 무조건 인도명의 신청해서 그리고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를 다 받고 그대로 협의하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무조건 쉽다라는 개념보다는 오래 버틸 수도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항상 인도명령 신청을 무조건 진행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협의를 가셔야 된다 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건물 등기 보니까 2024년 6월 4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네요. 심땡땡님이 거래가액 4억 5천 350만원에 이 아파트를 샀네요. 그런데 지금 2억 580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근저당권 설정, 말소기준 등기 권리자가 송땡땡땡이 있죠. 그리고 3억 8,040만원에 채권 금액이 잡혀 있는데 청구 금액이 3억 2,800만원입니다. 아마 대출을 받았던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우리는 모두 소멸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 탱크 옥션 같은 경우는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밑으로 보면 국토부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6년 1월 24일에 3억 3천만원에 나와 있고, 그리고 2025년 2월 보니까 1년 동안 실거래가 많이 없었네요.
근데 2025년에는 4억대, 금액이 좀 비슷한 거 보니까 분양가로 그대로 등기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가 4억 5,300만원, 소유자가 매수한 금액하고 똑같죠. 최근에 실거래가 3억 3천만원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최저가에 진행하는 금액보다는 1억 2,042만원 정도 저렴하게 진행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세대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총 세대수가 80세대고요. 한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는 1.4대. 나쁘지 않죠. 시공사는 문화종합 건설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층. 좋습니다. 뷰가 아주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실내 구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방 3개, 욕실 2개라고 보여지죠.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어느 입지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니까 대구 중심지를 통해서 쭉 올라가 보니까 여기 대구역 바로 앞에 있네요. 대구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2분 정도 걸리네요.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이 주변으로 학교는 좀 거리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대구 옥산초등학교, 그리고 경명여중, 경명여고 이렇게 있고요. 학교는 주변으로 없지만 역세권과 여러가지 일자리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심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은 일자리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만 저렴하다면 충분히 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일반 매매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입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화 임장이나 아니면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가격 봤을 때 지금 3억 4천만원, 3억 5천만원, 3억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억대까지도 나와 있는 물건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실거래가가 얼마에 되어 있었죠? 3억 3천만원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3억 3천만원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은다면 과연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린다는 거죠. 왜? 17층이니까 층수도 여기 지금 5층보다도 더 좋잖아요. 로얄층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건 이렇게 저렴한데도 입찰을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라운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범어 오부제, 이 부동산들에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서 저희가 낙찰 받고 바로 매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놓았을 때 소장님이 얼마에 수월하게 해주실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나홀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금 거래량 없어요. 찾는 분들 없어요. 이런 아파트는 임자가 있을 때만 누가 찾지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나요? 입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에 내놓아야 그래도 소장님이 거래를 하시기가 좀 편하실까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시나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하는 거죠. 실거래가가 3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그 금액으로 우리가 저렴하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소장님이 소화가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들이 그 금액은 나쁘지 않아요. 저희도 그 금액은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저희가 낙찰받고 나서 소장님 뵈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이 물건은 입찰할 수가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팔리나요? 안 팔리나요? 안 팔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고 그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지방 아파트를 갈 때는 손품 조사하고 전화 임장을 먼저 돌리고, 그리고 나서 현장 가서 얼굴 뵈러 가고, 뵈러 갈 땐 그냥 가나요? 1,900원짜리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사가지고 방문하세요. 제가 전화드렸던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신이 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회수가 없네요. 저희 교육생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당일 조회수를 꼭 확인해서 입찰가 조정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금액이 2억 580만 원입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3억 3천만 원, 5층입니다. 저희 건 17층 2호고요. 그럼 우리 물건은 같은 금액이거나 조금만 저렴하게 내놓고, 그리고 공실로 두고 매도한다면
부동산 소장님들이 손쉽게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물건을 조금 더 선호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는 이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소장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법정 수수료 정도는 한 2배 정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반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홀로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그래도 내 물건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 주셔야 되고 다른 아파트를 보러 왔을 때 우리 물건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해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매도가 수월하겠죠. 어쨌든 이 물건 지금 현재 1억 2천만원 이상 저렴하게 진행 중인 만큼 잘 조사하셔가지고 입찰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공시가는 2억 1천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입찰하기에는 취득세가 8%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주택이나 1주택이신 분들이 입찰하기에는 좋습니다. 왜? 취득세가 1.1%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이고요. 지금 매각일자가 2026년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시간도 여유롭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이 물건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이 안전벨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봐야 할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탱크 옥션 기준으로는 우측에 이 매물 명세서가 있습니다. 한번 쫙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 유료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정보와 이 매물 명세서에 나와 있는 이 정보가 일치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최근에도 제가 허그 물건을 보니까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허그 포기했다고 나와 있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포기했다라고 아직 새로 올라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물건들을 낙찰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한 권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처분이라든지 대지권 미등기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안전벨트를 맨다는 생각으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해당 물건을 얼마에 낙찰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축 나홀로 아파트는 3천만원 이상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는 3천만원 이상 이렇게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교육생분들도 지금 이런 물건들을 낙찰 받으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낙찰 받은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 남구 대명동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 낙찰가가 1억 8,800만원대 받았고 시세는 약 2억 3천에서 4천만원 내외 이렇게 나오는 물건 낙찰 받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런 물건 보세요라고 이론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교육생분들이 실행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8,800만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원금이 약 2억 내외 들어가겠죠. 그러면 2억 3천, 2억 4천에 매도한다면 뭐 3, 4천만원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저렴하게 매도하면 최소 2,500만원 이상은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내느냐 조금 적게 내느냐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왜 꺾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임장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입찰하려면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채찍질이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경매훈련소는 어쨌든 커리큘럼 자체가 1년 무제한 재수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주 학원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육이나 피드백을 듣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게 저희 경매훈련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움직이고 싶다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책 보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보시고 혼자서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경매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 공부나 운동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다 알고는 있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지 성적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의지예요. 의지. 끝까지 안 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공까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에 가까워질 수는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지방 아파트 경매 소액 단기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긴 영상을 봐주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